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경제적인 보험 가입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다음 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추석이 다가오면 가족들, 친지들이 다 모여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마 건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뭐 건강하냐, 건강검진은 받았냐, 살은 좀 빼라, 뭐 여러 가지 주위에 누가 암이 걸렸다더라. 이런 건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와중에 경제적인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 우리 과거에 이제 보면은 부모님들, 우리 자녀분들 모여서 보험 가입 하나씩들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그런 보험 가입을 잘하는 방법과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보험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그 내용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험을 해약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처음에는 뭐 모집자의 권유, 서비스의 불만, 혜택이 적어서 중복 보장에서 불필요한 가입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보험료의 부담. 이 보험료가 부담되는 이유는 이제 경제 사정이 좀 더 어려워지거나 아니면은 소비 지출이 더 늘어났을 때 보험료의 부담이 어려워지는데요. 이렇다고 우리 보험 막 해지하시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플랜을 통해 가지고 보험을 대처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계약 시 항상 고민되는 우리가 새로운 계약을 해요. 우리가 보험을 막 가입하려고 준비하면 막 가격 비교 요즘 사이트도 많고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되나 보장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따져보시는데 막상 가입할 때 이후에는 내가 무슨 보험을 드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마 보험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보험료는 여기 보시다시피 납입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느 정도를 버는데 어느 정도로 소비를 하고 있고 이 경제적인 재무적인 능력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급금이나 보장 이런 것들은 보험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보장은 얼마나 좋은가. 보장이 좋으려면요. 보장폭이 넓어야 돼요. 초기 진단이나 여러 가지 보장. 내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내 보험에서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급률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급률에 따라서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도 있고 싸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보장 설계를 하는 게 최근 들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보장을 준비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실손의료비 이미 3,800만, 3,900만 이상이 가입했다는 그 보험. 하지만은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보험료 갱신에 대한 부담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실비 같은 경우는 뭐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죠. 90%나 급여 90%, 비급여 80%를 돌려받습니다. 다 나오지 않지 않냐. 하지만 실비들 요즘 들어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당연히 병원비죠. 병원비를 돌려주는 의료보험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반드시 꼭 하나씩은 챙겨야 되고요. 요즘 실손보험 1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가입했다가 내년에 다른 회사를 가입하던 내가 일시적으로 가입을 해지하던 아무 제약 조건이 많이 없어진 편이죠. 그리고 유병자들도 병이 있어서 못 들은 분들도 실비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마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암, 뇌, 심장에 대한 3대 진단비. 이 생활비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3대 진단비는 하나씩들 다 가입하고 계세요. 암보험 없으신 분들 지금 없으실 거예요. 만약 이 방송을 들었는데 암보험이 없다. 그럼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뇌, 심장, 이대성인표, 혈관에 대한 그런 진단비. 요즘에는 이렇게 진단비에 대한 생활비를 주는 치료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단비가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또 계속해서 치료를 하거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생활비를 주는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입원비. 수술 특약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10%, 20% 자기 부담금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비 특약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입원 일당은 어깨 한도가 보통 10만 원 선입니다. 많이 들고 싶어도 못 드는 특약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해도 가장 좋은 특약,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중요하죠.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자 비용, 사망 등 경제 상황에 맞게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과거에는 보시면은 뭐
주위에 지인분들이나 보험하시는 분들이 와서 야 이거 좋은 거 나왔어. 야 이거 하나 들어. 야 이거 필요해.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증권이 늘어나는 사례가 있고 그리고 어떤 걸 든지도 몰라요. 내가 한 달에 보험료 나가는 것만 알고 있지. 내 실비 난 10만 원 내는데 나 20만 원 내는데 나 보험 5개 있는데 100만 원 내. 이런 식으로 금액만 알고 있지 내용은 전혀 모르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보장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험 가입 시기에 이거 알아두셔야 할 체크 포인트가 5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일단 우리가 많이 걸리는 질병 순으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돼요. 당연히 암보험 모두남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모두남이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뇌혈관 예전에 뇌출혈만 나왔죠. 뇌출혈하고 뇌졸중보다 더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 그리고 심장에 관한 진단. 최근에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병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게 당연히 직결탄이 암, 심장, 뇌. 사망의 40%에서 50%를 차지하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진단 자금에 집중이 되어야 되지만 이 진단 자금이 비싸요. 좀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현명하게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조화 있게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리고 뇌졸중은 뇌경색을 포함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뇌혈관 질환은 이걸 다 포함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진단비라고 보시면 돼요. 뇌혈관에 관해서는 뇌에 관한 모든 코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I60부터 69까지.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까지도 출혈까지도 그리고 경색증까지도 중풍이나 뇌혈관에 관한 모든 질환이 다 포함된 게 뇌혈관 진단비고요. 그리고 허혈성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급성심근경색증에만 주셨을 거예요. 우리 보험 이미 한 3, 4년 전 아니 2, 3년 전 이전에 드신 분들 다 이것만 있으세요. 2년, 3년 전에. 지금은 허혈성까지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 뜻은 뭐냐면 협심증,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도 초기에 진단 시에 보장금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관한 수술비 저렴하게 추가적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진단금뿐만 아니라 수술비로 저렴하게 두 번째 대비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한 입원까지도 특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대성인병은 반드시 뇌혈관이나 뇌졸중 그리고 허혈성이 추가적으로 있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연령이 높거나 아니면은 만기 보장 만기 90세 100세로 하게 되면은 보험료가 좀 높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80세나 90세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질병 후유장애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부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치매까지도 반복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질병 후유장애 있으면 치매보험을 따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일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치매보험이 더 필요하시면 여기서 치매보험을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무한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가 있었을 때 5개 이상은 5%, 그리고 교정 시력이 저하됐을 때도 35%의 후유장애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 인공관절, 우리 부모님들 많이 하시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무릎 고관절 20%에서 40%까지 나가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난소를 2개 제거했을 때 50% 후유장애가 됩니다. 그리고 암에 걸려서 장기를 절제했을 때도 후유장애가 해당이 되고요. 치매 또한 후유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좋은 담보 후유장애 꼭 넣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수술비 보장.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가 어깨 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대질환 수술비는 암 수술비 같은 경우, 그리고 부인과 질환 수술, 호흡기 질환. 이 수술 특약은 비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면책 기간도 적고 거의 없는 부분도 있고 정액 보장, 반복 보장, 중복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생명보험에서 주는 수술 특약 1종에서 5종이 손해보험에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을 통해서 또는 생명보험을 통해서 수술 특약은 굉장히 좀 저렴하면서 많은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특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비만 드신다는 분 있는데 실비만 드시지 마시고요. 꼭 수술비 플랜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시면 입원비
2번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좀 넣기에는 부담스러운 담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질병 입원비 2만 원 받기 위해서 2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매달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럼 가성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질병 입원비 같은 경우는. 하지만 상해 입원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저렴합니다. 나이 연령을 불문하고 몇천 원뿐이 안 해요. 뭐 2만 원 넣는데 한 3천 원, 6천 원 뭐 이런 사이뿐이 안 되기 때문에 상해는 넣어주시고 질병은 금액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고로 이렇게 종합병실 입원료는 별로 비싸지가 않은데요. 여기서 주 특징 중에 하나가 중환자실 입원비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응급실 통원했을 때 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거 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응급실 같은 경우는 그 요즘엔 진료 시간도 단축돼 있고 주말이면은 주 50시간, 45시간 때문에 그 병원들이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응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원비도 챙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좀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상해 쪽은 꼭 반드시 좀 추가를 해주시고 질병은 금액별 선정을 해가지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원비 보장은 회사별로 다양하지만 보통 대부분 어깨 한도 10만 원을 최고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절 진단비. 골절도 어깨 한도를 두고 있는데요. 골절 어깨 한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원입니다. 요즘 최고. 예전에 한증권에 20만 원, 30만 원 들어갔던 게 지금 5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데요. 두 군데 이상 못 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전에 골절이 있다고 하면 추가 가입이 불가한. 골절 걸리겠어? 뭐 별거 아닌 담보 같지 않지만 살짝 미세 골절만 하더라도 골절 진단비도 나갑니다. 그리고 최근 좀 좋아진 게 치아가 파절됐을 때, 이빨이 깨졌을 때도 그 치아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골절 진단비 꼭 넣으시고요. 그리고 3대 질병, 아까 중요하다는 3대 질병 보장 플랜에 대해서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회사별로 다양하겠지만 이렇게 암을 내혈관도 넣고 뇌졸중도 넣고 허혈성도 넣고 심근경색도 넣고 그리고 암을 진단비를 넣었을 때 보험료가 회사별로 다양하겠지만 저렴하게도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보시면 5, 6만 원대에도 설계가 가능한데 보험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보장되는데 하지만 여러 회사를 비교해 보면 내 나이대에 맞게 좀 저렴하게도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보험료. 진단자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 보장 단계를 살펴보시고 또는 갱신형, 비갱신형을 통해 가지고 진단 부족한 금을 채워 넣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진단금이 하나도 없으시다 하시면은 최소한 2천에서 3천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한증권에 많이 들어가 봤자 보통 2천, 3천, 최대 5천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후유장애도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암 요양병원은 별도로 좀 분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2번 수술보장 플랜 보험료 보시면은요. 2번도 보시면은 질병 상해 입원 일당 그리고 여기 중환자실이나 이런 것들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지만은 가급적이면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원비 이렇게 하면 보험료도 좀 저렴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보 예시하면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좀 저렴한 이유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거의 대부분 수술비와 상해 쪽 담보들이 다 들어갔어요. 하지만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는 거는 갱신형으로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암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 이슈가 되는 거 유사암. 이거 반드시 넣어주세요. 이거 굉장히 싸요. 저렴합니다. 유사암. 일반암을 2천 넣으면은 유사암도 2천 들어가는 회사가 있고 4천이 들어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1대1 또는 1대 1.5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유사암은 이거 뭐 꼭 넣어야 되냐 뭐 이렇게 하지만 초기암입니다. 초기. 경계성, 갑산성, 그리고 제자리 이런 초기 연기암들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넣으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싸고요. 이거 보험 역사상 처음 있는 유사암 진단비들을 지금 보험회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원 일당하고 그리고 수술도 이제 매해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암 보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해지 플랜 또는 갱신형으로 하면요.
3, 4만 원대에도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요즘 보험 가입하는 나이 최대 90세까지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당뇨 간간히 질문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또 명절에 이렇게 과식을 하거나 평상시에 식생활 때문에 당뇨병에 대한 성인병이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당뇨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당화혈색소 6.5, 6.5, 뭐 8.5, 7.5로 해가지고 진단비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자가 체크를 해가지고 당뇨에 좀 이상이 있거나 부모님이 당뇨이신데 걱정이 되시는 분들 이거 여러 군데 가입해 놓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2, 3만 원대 또는 4, 5만 원대 보험료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한증권에. 그럼 내가 만약에 10개를 들어놓는다 하면 1년 뒤에 1억 5천도 될 수 있는 게 보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운전자 보험 우리 명절인데 이제 교통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운전자 보험은 최근 많이 꼭 준비하셔야 될 게 우리 TV 홈쇼핑이나 저렴하게 나와요. 보시면은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10,000원도 안 돼. 한 5, 6천 원? 보험료가 그 정도뿐이 안 되지만 5, 6천 원뿐이 안 되지만 처리 지원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3천에서 1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도 500에서 2천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부상이라고 병원만 갔다 하면은 진단비가 나오게 돼 있고 후유장애 1원 꼭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상해 쪽 담보 넣으시면은 보험료 뭐 2, 3만 원대도 가능하시고 운전자 담보만 넣으신다면 10,000원대도 가능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입원 일당 외에 간병인 입원 일당이라는 게 있어요. 간병인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입원을 하시게 되면 간병인이 나옵니다. 간병해 줄 사람이 24시간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간병인을 부르지 않으면 일당으로 10,000원이 나오게 되는 그런 담보인데요. 간병인 입원 일당도 각 회사들이 속속들이 출시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종합으로 한번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요.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보험 진단, 수술, 입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보험을 준비해 줄까? 우리 자녀분들이 또 십실반해가지고 부모님들 보험 들어주는 경우 간간히 있으신데요. 부모님들은 실비가 없으신다고 하면은 비싼 실손보험도 실손보험이 비싸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보험도 중요하지만은 이 진단자금이나 수술비 위주로 좀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3대 질환 그리고 실손하고 마찬가지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아까 말씀드린 암은 유사암 꼭 넣으시고 이대는 뇌혈관, 심혈관이 들어간 담보 후유장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담보입니다. 10개가 있건 20개가 있어도 후유장애는 반드시 높게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당뇨나 골절, 운전자 담보 없으신 분들 자동차 보험에 다 되는지 아시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자 담보 사고 나시면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꼭 갱신형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비갱신형을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그리고 갱신을 좀 요령 있게 추가적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좀 경제적인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